1강 1도 과학기술 4번째 시간입니다. 더는 나아갈 수 없다고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을 생각하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지.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을 때, 야,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런 냉철하게 고개를 들어서 당신들이 살아갈 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 없어? 없지. 파이팅 해야지. 여기서 후퇴하면 인생에서 계속 후퇴밖에 없다고. 순항이 여러분 그렇게 모도를 그럴 장벽이 아니라니까. 넘사벽이 아니라고. 파이팅 해야지. 됐습니까? 절대 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반드시 고개를 들어서 살아갈 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됐나? 오케이. 오늘 4번째 독해입니다. 과학기술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과학기술 지문은 여러분 극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가볍게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 독해에서는 엄청나게 뭐 큰 거를 요구하는 건 없어. 됐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락 보니까 뭐 겨울날에 아스팔트 뭐 온도가 연못보다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서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18세기만 하더라도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뭐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다. 온도하고. 됐나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옛날 사람들은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물체의 열 용량은 같다고 간주한 셈인데 물체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하고 쉽게 말해 물체의 온도하고 열량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물체의 온도와 그죠? 열 용량은 다르다. 요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도 사실은 열 용량이 지고 있어야 되겠죠. 열 용량이. 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열 용량의 개념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8세기 초 파렌하이트가 그죠? 실험을 통해서 열 용량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파렌하이트겠죠. 열 용량 실험을 했는데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원과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견했어. 즉 이꼴 같은 질량과 온도에서 핵심은 같은 질량과 온도에서는 물이 수온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물의 열 용량이 수온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량과 비교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랬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단락은 열 용량의 개념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사람이 파렌하이트다 이런 말이지. 이 독해는 쉽게 가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세 번째 단락 가자. 세 번째 단락. 열 용량이란 용어는 개념은 파렌하이트가 도입했지만 블랙이 처음으로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됐나요? 그는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지니고 있다는, 그러니까 같은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 용량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온도와 열량을 구별해서 사용했다. 계속 여기서는 온도와 열량이 다르다 이거지.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 용량,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 이꼴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것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이빠이 가지고 있다. 이건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됐나요? 오케이. 열소론에 근거했다. 그 이후에 물체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가 지닌 열은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소론에 근거해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 열은 에너지의 크기야. 어떤 양을 가진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용어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되고 있다. 됐나요? 이제 후반부로 가십시다.
뭐 독해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열 용량이라는 열 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로서 어떤 물질 1몰의 열 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어떤 물질 1몰의 열 용량, 그러니까 열 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어떤 물질 1몰의 열 용량은 물질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1몰에 대해서 물 용량은 이렇게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된다. 뭐 몰라도 괜찮아. 1호부터 어떤 물질이 열에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 열 용량에 반비례한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질에 열이 가해지잖아. 그러면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 열 용량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물 열 용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변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네. 물질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됐습니까?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으로 나누는데 이걸 결국 열 용량 설명하려고 나온 거죠. 동일한 양의 기체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핵심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는 피스톤을 고정시켜 기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적.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뭐냐? 피스톤을 고정시켜서 기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적 과정.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라는 것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압 과정. 개념을 알겠죠? 어렵지 않고. 기체에 열이 전달되면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 갇혀있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며 온도 또한 증가한다. 뭔지 모르지만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잖아요. 등적 과정 자체가. 이때는 갇혀있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며 온도 또한 증가한다. 반면 등압 과정에서 왜 그런지 관심 없어.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하다.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 또한 증가한다. 등압 과정은 기체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핵심은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 또한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더라. 왜 그런지 관심 없어.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두 경우의 몰 열 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며 결국 이렇게 계산하면 등적 열 용량, 등압 열 용량. 뭔지는 모르지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단락 갑시다.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란 마지막 단락은 내부 에너지 이야기하네. 핵심은 열 용량과 관련되어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어떤 핵심은 뭔지는 모르지만 열 용량과 관련되어 있다. 열 용량.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내부 에너지는 뭐냐?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뿐 아니라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개의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다.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없으며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요거지. 쉽게 말하면 이 앞단락에서는 등적 열 용량, 그 다음에 등압 열 용량. 됐습니까?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단락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인데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인데,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내부 에너지의 이거의 절대값은 알 수가 없지만,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됐나요?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몰 용량, 열 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래. 등적 과정의 경우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등적 과정일 때는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왜 그런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렇대요. 됐나? 등적 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요렇게 하다. 등적 열 용량은
여기서 등적 열 용량은 됐나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계산한대.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들어온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하면서 용기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 1이라고 뭘 하더라고. 이러한 경우 내부 에너지와 팽창 1의 두 에너지 합을 엔탈피라 한다.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 용량의 의미는 됐나?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엔탈피가 변화할 거 아니야. 여기에 온도 변화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절대적인 양은 알 수 없지만 온도 변화와 열 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열 용량 개념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오늘 독해 핵심은 열 용량의 개념이죠.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성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온도 변화와 열 용량을 이용하면 이런 내부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핵심은 열 용량의 개념이죠. 됐습니까? 물체 온도와 그 물체가 가진 열량은 차이가 다르다. 그 다음에 열 용량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파렌하이트가 실험을 해봤다. 됐습니까? 근데 결국 블랙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열소론에 근거해서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가져왔다. 근데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열 용량의 개념하고 등적 열 용량, 등압 열 용량을 구분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열 용량의 유용성이 있다고. 됐습니까? 등적 열 용량은 이렇게 계산하고 등압 열 용량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핵심은 열 용량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뚜벅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파이팅!